아까처럼 냉정한 비판과 질문들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보니까 경매 보수 하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좋았는데 질문을 던져서 반발이 왔거든. 아마 이 팀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질문을 싹 해도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반발이 없잖아.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C팀의 강민정입니다. 이게 제가 받아 적기만 했는데 발표까지 이어져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희는 만일 당신이 경매를 잘하고 싶다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저 총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이제 오전에 저희 모임 때 얘기를 했지만 서영언니나 양숙 언니가 지금 그 낙차를 받고 이렇게 낙차 사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두 분은 그 지방에 계시니까 서울로 올라올 일이 소공쟁이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공쟁이 오는 날에는 서울 경기권에 그 내 것을 꼭 갖겠다는 목표로 그 전에 사전조사를 다 하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금쟁이 오는 날 막 5시 몇 분 차를 타고 오셔서 임장을 하시고 부동산을 만나고 이러고 소금쟁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어떤 걸 꼭 갖겠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힘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목표가 있다는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게 저희 소금쟁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법인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금쟁이 왔을 때는 플러스 100만 원을 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개인 빌라를 팔고 법인의 수익을 다만 얼마라도 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는데 올해 마지막에 했었을 때 개인 빌라도 팔고 그 다음에 그 수익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의 이런 목표가 작지만 있으니까 또 계속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요? 지금 뭐 한 이자 빼고 한 7,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했다는 자체에 좀 의의를 많이 갖고 있고 내년에는 이자를 다 빼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만 원을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올해 꼭 낙차를 몇 개 갖겠다. 내가 올해는 1회독을 반드시 1시간에 몇 시간 동안 하겠다. 그 다음 내가 올해는 꼭 상가를 하겠다. 내가 올해는 꼭 빌라를 하겠다. 아니면 나 이번에 돈을 얼마 벌겠다. 이런 목표를 반드시 정해놓고 가야 경매를 잘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견 없는 정견이라는 단어를 써서 편견 없는 정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다른 분들도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가조사를 하고 본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물건을 조사했으니까 꼭 입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입찰 안 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조사했더니 좀 허무할 것 같고 아깝고 이런 마음에 도전을 무자비하게 했던 게 있다면 그런 거를 좀 떠나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한 다른 이성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돈이 된 물건인지 돈이 안 되는 물건인지 정말 보석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선생님들이 초기에 이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되게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대요, 저렇대요 했는데 초보에는 그게 많겠지만은 그 경매를 잘하게 되면서 이 부정적인 의견에 의심을 갖게 되고 맞서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 없는 정견이 오늘 진짜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그런 정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부자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 인천 법원에 그 입찰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어떤 아저씨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한 분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깍다리 집으시고 나는 진짜 이야기예요. 나는 2등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분이 왜요? 1등 해야지 물건 가져가시는데 이런 거예요. 1등 하면
움츠려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울지라는 생각이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경 오신 분인가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있어서 제 남편한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은 진짜 부자 마인드에 정말 해가 되는 발언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입찰가를 선정할 때 반드시 부자 마인드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낙찰을 준비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 입찰가 선정을 하려면 반드시 시세조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세조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해야 된다. 제가 협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네. 저한테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시세조사 떼기라는 책을 제가 경매하기 전에 봤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너무 강의식으로 쓰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엄격하게 썼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예시도 많이 협회장님의 그런 말투나 이런 건 저는 아니까 보이는 건데 만약 경매를 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정말 와닿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필요한 거를 적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개선해야 될 게 뭔지 해서 제가 그동안 시세조사를 좀 대충 해서 낙찰을 좀 받았다면 이번에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정말 돈이 되는 물건을 찾자 이렇게 좀 저의 마음가짐을 좀 가졌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경매를 하고 싶지 않아도 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그 경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되나요? 원래 민경 씨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처음이죠? 네. 상당히 목소리가 근데 딱 뚜렷해서 들리네요, 남들한테. 우리 강의를 두 여자에서 초대해서 강의도 좀 시키고 그러세요. 사실은 저희 그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어떤 계획도 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저쪽에 카페를 만들면 그 초미니 특강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해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16기에는 진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계부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대요, 현재. 지금 여기가 그 여의도 성모병원 간호사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과외를 받으러 오나 사람들이 가계부 잘 쓰는 법, 그죠? 근데 그거를 몇 명을 가르친대. 그걸 이제 카페에서 가르치겠대. 그런데 이제 현남이가 현장 있죠? 우리 그 김 실장, 걔가 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그 강좌를 미니 강좌를 개설해서 한 몇 명씩이라도 가르쳐봐라 그랬거든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죠? 그래서 바리스타를 내가 따가지고 가르치기까지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민정 씨는 요가 학생들 있잖아. 불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는 없고 공간이 좀 그런데 강의를 미니 특강 이런 거가 있듯이 그런 거를 또 유튜브에 독이안의 경매항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제주들 예를 들면 각 시간대를 정해서 아까처럼 민경 씨가 1시간씩 떠들어 주는 거야.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만 하니까 재미가 없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회원들 중에 그지? 표신 시도해. 그래서 여도일날 1시간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방송하는 법은 저희가 가르쳐드리면 우리 방송으로 송출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자기들의 어떤 그 재능 기부 같은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굳이 경매 아니어도 경매하는 사람들의 방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꼬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은 머뭇거리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인혁이 같은 경우는 수영 강사로서 수영에 대한 기술 몇 가지를 알려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경매 방송이지만 좀 튀겠죠?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시나리오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할 때 시나리오 훈련 들어보셨죠? 이제 다 들어보고 조금씩은 해보셨는데 시나리오 훈련이 극성화가 되면 이런 상업적 아이템들이 저절로 막 생겨나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요런 또 가벼운 요거에 아이디어가 팍팍 튀어나와. 굳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경매 실력이 좋아질수록 조금 더 머리가 유들유들해지는 게 좀 있죠. 뭔가 고지식해지면 안 돼. 고지식하면 경매를 못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생각에 벽을 지금 못해. 아시겠죠? 아까 그 민경 씨가 했던 그 경매를 잘하려면 해서 첫째가 목표를 잡아라. 두 번째는 뭐였죠? 편견 없이 편견 없이 알아. 세 번째 부자만 부자 마인드. 그 다음 제가 세 가지였나요? 2번이 정견. 그럼 정견을 바르게 바라고 하면서 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동산 업자에게 맞서는 힘이 생긴다. 저는 이제 그 말 듣고 상당히 좀 놀랐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맞선다는 표현보다는 항상 아래로 보고 한다고 얘기했죠. 기억나죠? 아래로 본다. 그 강의할 때 들은 거 같지 않으세요? 제가 예를 들면 강의를 처음에 그 36인가 이때 이제 그 공군대학교에 초대가 돼서 간 적이 있어. 근데 그 알잖아요. 군인들 어떤지. 그 강당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난 이렇게 있고 얘네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서 한 놈이 앉아 있어. 근데 이렇게 다 앉아 있어. 이렇게 알지? 너무 딱딱한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중생들은 평생 돈 벌기 어렵겠는데 얘네한테 뭘 떠든들 무슨 의미가 있으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걔네한테 이렇게 막 가르치는데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어떻겠어요? 그때가 76명 정도가 있었어. 처음 나가는데 초대는 됐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또 그런데 가슴이 떨린다고 포기하면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떨릴 거 아니야. 어쨌든 외부 출강 처음 할 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한다라고 말은 던져놨는데 그때 이제 든 마인드가 어떤 거였냐면 어떤 놈이 와도 여기 중에는 나보다 하수예요. 보세요. 하수잖아. 그잖아. 대학생 그 농구 선수가 초등학생 농구하는 애들 가르치는데 떨면 말이 안 되잖아. 우습지. 상대방 대학 선수도 아니고. 그죠? 그때 그 생각을 가졌어. 얘네는 내 미치구나. 이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초원 위에서 바람을 탁 쐬고 있는 것처럼 평온해져. 그때 이제 그게 이제 마음 쓰는 법을 알았지.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 마음이 없어지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중개사들은 항상 밑으로 봤어. 왜냐하면 전방에서 혼자 앉아 있고 자기가 거래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들은 얘기 정도. 여기서는 도무지 어떤 그 꽃을 못 피워요. 여기에서는 좋은 과실이 안 나오는 토양이야. 이 토양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돈 벌러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보고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만나서 어떤 년이야 하고 싸우고 뭐 이러고 살았잖아. 여기 숨은 그림 찾기가 한 개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살다 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딱 한 곳에 딱 세장처럼 갇혀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커요. 그게 없을 수가 없지.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는 이렇게 고수가 안 나올 거니까 항상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얘는 지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저는 항상 어려서부터 깔고 다녔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까 이제 민경 씨 표현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한테 되게 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맞선다라는 힘이 생긴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좀 놀란 거예요. 이걸 맞선다고 생각했구나. 나는 깔본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나 내가? 어때 제인 씨 그랬어? 네, 그렇죠. 그럼 제인 씨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1번 맞선다, 2번 깔본다, 3번 순종한다. 저도 그냥 두 번째는 그 맞서면서 시세조사했던 거. 맞서다. 그럼 협 회장님 외부 출강을 하실 때가 경매 경력 얼마 정도 되세요? 36살이니까 내가 28살 때부터 했잖아요. 그럼 8년이나 하셨네. 우리는 아직 8년 안 됐거든요. 아니 이건 강의잖아. 어쨌든 간에 경매가 아니고 단체 강의 한번 부른 거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끼리 친하니까 막 야 뭐 술 마시고 하니까 나와서 편하게 얘기하지.
이제 모르는 사람 그런 데 가서 한번 강의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돼. 그것도 그러고 경매를 할 때 협회장님은 일단 암좀 먹고 들어간 거에 법적으로 공부를 하셨고 내가 그쪽에 자신이 있는 만땅인 상태에서 경매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법 얘기를 안 해. 안 해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함 막 이런 게 일단 깔려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강원 씨는 세무사인데 세법 다 알 건데. 그치? 그리고 그래도 말문이만 막히잖아. 강의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일단 간땡이가 좀 작고 저기 협회장님 가는 조금 튼실함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그 미경 씨 그 강의에 답이 있어. 목표. 첫 번째 목표가 뚜렷해야 될 것 같다. 그랬죠? 목표가 뚜렷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겨내더라고 했잖아요.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 부자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남한테 좀 큰 소리 좀 치고 사는 거. 그리고 이제 그잖아요. 내가 약점이 있으면 큰 소리 못 치잖아. 그럼 큰 소리 못 쳤을 때 오는 그 뭐가 있어요. 이 상처가 있죠? 뭔가 이렇게 내상을 입는 게 있지 않아?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나왔지만 여러분들 과거를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전체가 만신창이잖아. 지금까지도 뭐 데일밴드 발라진 게 막 곳곳에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르고 살아온 거야. 모른 척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그 고시할 때 한 2달 절에가 있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는 공책을 보는데 중간쯤 되면은 한 10년 전, 20년 전,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부터 다 나요. 그때 뭔 일이 있었는 것까지 막 계속 생각이 올라와요. 그때 내가 상처받았던 생각들이 나. 그때 했잖아.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뭐 이런 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 진짜로. 그리고 그때 걔랑은 그때 헤어지기 정말 잘했어.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아니면 아쉬운 생각 별게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원래. 한 달이든 뭐 이렇게 조용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과거에 막 생각들 안 좋았던 거 막 있잖아. 그죠? 호섭씨 많지? 군대에 있다 보면은 명령사회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이 못하고 살면서 막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 직성대로 못했던 거. 소령이 그래서 나왔나? 네.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나왔더니 이제 와이프 볼 때나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 군에서는 좀 위에 상사잖아. 그런 상처가 분명히 있어. 막 안 보여? 여기 독지독지? 그게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이 돈을 통해서 치유해 가는 과정인데 그 전에 원래 그런 거 없어도 자생적으로 치유하려면 이게 그 조용하게 참선 같은 걸 하면서 떠오르게 이렇게 놔두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쁜 기억 나면 억누르잖아. 떠오르게 냅두면 그게 다 치유가 돼요. 인혁이도 상처가 엄청 많잖아요. 맞지? 상처가 막 없어. 어두워. 막 어두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경매하면서 그 과거의 아픔을 이제 치유해 가는 거죠. 상처받은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뭐 열등감, 그지? 뭐 포기했던 거, 겁먹었던 거, 뭐 이런 게 다 나아져. 그러니까 경매를 하면 원래 이렇게 돼. 요 논리 괜찮은데? 자기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경매는 치료약이다. 다음 방송에 하세요. 이게 말을 하자고 막 생각납니다. 근데 아까 그 논리 굉장히 좋았습니다. 맞선다와 깔본다, 맞선다. 요거 좀 다른 관점. 저는 항상 내려봤어요. 그 근거는 있었죠, 금방. 이런 토양에서는 고수가 안 나니까. 그쵸? 모래에서 꽃피는 소나무 없잖아. 장미도 못 심으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모래 같은 토양이야, 한국의 부동산이라는 게. 그래서 왜냐면 딱 세상처럼 갖춰진 애잖아요. 아침에 10시나 돼서 문 열고 잠깐 나와서 밥 먹어야겠다. 점심 먹고 졸린데 커피 한잔 할까? 그리고 대충 집에 가. 뭔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 사람이 좀 힘들어야 돼. 똑똑해지려면. 근데 그러고 여러분 1년 살아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1년 살아봐.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보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 말의 견해도 편협될 것이다. 그러니까 근거를 갖고 이제 난 얘기한 거죠.